자, 오늘은 33차시 교과서 122에서 125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요 부분은 1학년 때도 했었고 2학년 때도 했었고 3학년 때도 지금 하는 이런 부분으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원하고도 좀 어차피 내용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 2에서 좀 확장되는 부분은 이제 자기 손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요거를 정량적으로 이제 식으로 계산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2학년 때 물리학원에서도 이미 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학습 목표는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유도 기전력이 회로에 유도되는 현상에서 기전력의 크기를 이제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2에서는 조금 더 정량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자속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을 정의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자속이 변할 때 결국에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속의 정의부터 볼 텐데, 이 자속은 자기력 손속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력 손속을 줄여서 자기 손속이라고도 하고요. 더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과서나 이제 그 학력평가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자기 손속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물리학에 나오는 세 개의 은행 중 하나라 그랬었죠. 부산은행 B 수직 곱하기 S 이렇게 정의 내렸었습니다. 단위는 웨버고요.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 파이라는 모양이 결국에 요 도선고리가 있으면 도선고리 닫혀 있는 도선고리를 이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는 모습. 요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요게 이제 결국에 요게 닫혀 있는 고리 형태고 요게 그걸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요 자기 손속을 좀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때 정확한 정의는 요 S는 고리의 총 면적은 아니고 닫혀 있는 고리 중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S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자기장도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장의 전체가 아니고 그 자기장 중에서 자기장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의 크기가 요 비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자기 손속은 이게 지금 수직으로 통과하니까 자기장은 그대로 곱하고 면적은 이 중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해야 되니까 요 면적을 곱한 게 요 자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르고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면적이 감소하니까 또 유도 전류가 흐르고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또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근데 얘가 위로 움직이는 순간과 아래로 움직이는 순간은 아무것도 안 변해가지고 유도 전류가 안 흐르고 근데 얘가 또 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고 얘가 주면을 뚫고 들어가면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바뀐다 볼 수도 있고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자기장이 바뀌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이 렌츠의 법칙이고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걸로 구하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하는 걸 예를 들어 보면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면 자기선속이 증가하죠. 그럼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요 시계 반대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반면에 얘가 감소해서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속이 감소하는 거를 자연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 감소하게끔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면 시계 방향, 이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유도 전류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해야 되고요. 이 패러데이 법칙은 결국에 유도 기전력, 전압을 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요. n 델타 파이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속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n에 델타 bs 델타 t 이렇게 되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자기장 중에서 이 수직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구하면 이 유도 전류는 옴의 법칙에 따라서 R분의 V, 그러니까 닫혀 있는 형태의 고리의 저항분의 그 유도 기전력 이렇게 하면 유도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 I가 유도 전류가 되는 거고요. 요 유도 전류는 요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 물리학원에서도 했겠지만 요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되는 예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고리는 고정되어 있고 요 균일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0초일 때의 순간이고요. 그래서 여기 0이 여기 있죠. 그래서 0초일 때 지금 플러스로 자기장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유도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을 그대로 써보면요. 고리의 개수는 1개죠. 그래서 n은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델타 bs 델타 t가 됩니다. 근데 여기 델타는 변화량을 뜻하죠. 그래서 나중 bs 빼기 처음 bs 하면 요 s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 bs 빼기 처음 bs에서 s를 밖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b를 밖으로 묶어내면 s를 밖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s 델타 b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다름 아닌 BT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 그래서 0에서 t는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안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요 t에서 2t 동안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I1, 2t에서 3t를 I2, 그리고 3t에서 4t를 I3라고 하면 일단 I1하고 I2 비교해 보면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유도 기전력이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보면 이가 더 가파르죠. 그래서 I2가 더 크고요. 그다음에 I2하고 I3는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의 대소관계를 보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지금 여기는 자기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시계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t에서 3t 사이는 자기장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죠.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3T 이후로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인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근데 이걸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부호로 자 T에서 ET는 기울기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그러면 유도기 전력의 부호가 뭐가 돼요? 음이 됩니다. 그 말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원래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반면에 T에서 3T하고 3T에서 4T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뭐예요? 음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 말은 뭐냐?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원래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리학 2를 배우니까 이제 요거의 부호로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T에서 3T까지 유도 전류의 방향 구했다면은 요거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니까 결국에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 보면 요 3분의 4t인 순간하고 3분의 5t인 순간 중에서 자기장은 3분의 5t인 순간이 더 크지만 유도 전류는 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유도 전류는 자기장이 세서가 센 게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때, 같은 시간 동안 크게 일어날 때 유도 전류가 크게 흐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자, 요게 이제 자기장만 변할 때, 면적만 변할 때입니다. 디귿자 브라보 기억납니까? 디귿자 도선, BLV 했었죠. 요게 이제 실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보면 이제 자석 이거 실험했었죠 2학년 때. 자석이 있는 공간에 디귿자형 도선을 놔두고 도체막대를 이렇게 끌었죠. 근데 우리가 실험했을 때는 이 부분도 끊어져 있었죠. 끊어져 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전류 센서를 연결해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전류 센서를 연결하면 이게 닫혀 있는 형태의 디귿자 도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요 면적만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기장은 일정하고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부터 구해 볼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면적이 증가하죠.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죠. 유도 전류의 크기는 유도기 전력에 비례하는데요. 유도기 전력 공식을 써보면 닫혀 있는 골이 한 개입니다. 사각형 도선 골이 한 개죠. 그리고 델타 B S 델타 T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델타는 변화량을 뜻하니까 나중 BS 빼기 처음 BS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B 값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B를 묶어내고 B 괄호 나중 S 빼기 처음 S 괄호 닫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를 바깥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B 델타 S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S는 바로 요 S죠. 요 S니까 요 S 대신에 LX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요 S는 L 곱하기 X,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죠. L 곱하기 X. 그러면 얘가 또 식이 요렇게 되죠. 요것도 기억해 볼게요. 그럼 얘도 델타 안에 들어가니까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 LX 빼기 처음 LX 하면 L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L을 또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 괄호 열고 나중 X 빼기 처음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L 델타 X
델타 t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이니까 x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BL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림 이렇게 그려졌었잖아요. 이게 철수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팔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V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이때 이제 면적만 바뀌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디귿자 브라보 브라보 그래서 BLV 이렇게 했었죠. 아이고. 야 어제 댓글에 그 물리2 수업이었는데 댓글 중에 그거 나왔어요. 그 수업 초중반에 왜 이리 어수선하냐고. 애들 막 떠드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고요. 오늘은 조용하네. 뭐라고 할 말이 없어도 대댓글을 못 달았습니다. 자, 면적만 변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직사각형 도성고리 자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요 면적만 변합니다. 면적만 변할 때 BLV에서 B는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요. L은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V는 면적 중에서 변하는 부분의 길이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유도기 전력은 BLV 하면 되고요.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죠. 이때는 면적 안 변하죠. 면적 안 변하고 자기장도 안 변하고, 그래서 유도기 전력이 0이 됩니다. 철수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감소합니다. 면적이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이 방향으로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그냥 BL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서 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방향은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지금 이러면 이제 면적이 증가하죠. 이 면적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너 게임하니? 아니야? 그럼 뭐하니? 이래서 어수선하다 했군요. 유도지 전력 마이너스 B는 그대로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L은 요 두 개 중에서 변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럼 요 부분은 길이가 증가하는데 요 부분은 안 변하죠. 그래서 요 부분의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L1 V 이렇게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면 말고. 자, 이건 코일과 자석 사이의 움직임은, 얘는 제가 그 애매해서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면적만 변하는 경우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분류하자면 이 공간에 자기장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만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모든 면적에 자기장은 통과할 것 같으니까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 G는 뭔지 예전에 얘기해줬죠. 갈바노미터. 갈바노미터이기도 하고, G는 검류계. 그래서 전류계하고 좀 다른 점은 전류를 똑같이 측정하지만 좀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고 그 전류의 방향까지 측정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전원 장치가 아니고 측정 장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연결하면 회로에 전류가 안 흐르죠. 근데 이제 얘가 내려오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아랫 방향이에요. 아랫 방향.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자속이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좋아요를 눌러야 되죠. 미안합니다. 갑자기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엄지를 향하면 전류가 요래요래 흐르죠. 헷갈리겠네 색깔이. 전류가 요래요래 흐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기가 N극이라 그랬죠. 넘버 1 첫 글자를 따서 N극. 그래서 다가오면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야 되니까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N극 쪽으로 엄지를 향하면 그게 바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되고 그쪽이 N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센 자석을 이용하면 약한 자석을 이용한 것보다 왜 유도 전류가 더 잘 흐르느냐? 자기장이 세서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장이 세서가 아니고, 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 하면 요 자기장이 있는 요 자석이 있는 요 위치를 0으로 잡고 요쪽을 이제 거리로 잡은 거예요. 이걸 x라고 할까요? 거리로 잡은 겁니다. 그럼 거리에 따라서 센 자석은 자기장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요. 약한 자석은 자기장 그래프가 요렇게 됩니다. 그럼 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요 센 자석의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요만큼 변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약한 자석은 요만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 자석 주변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해서 유도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똑같은 약한 자석을 쓰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움직인 경우하고 멀리서 움직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멀리서 움직이면 똑같은 거리를 움직였을 때 자기장의 변화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가까이서 움직였을 때보다 자기장의 변화가 약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약하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석으로 똑같은 거리에서 움직이더라도 빨리 움직이면 똑같은 자속이 변하는데 시간이 작게 걸리죠. 그래서 또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유도 전력 관련된 게 맴돌이 전류도 있어요. 이 맴돌이 전류 옛날에 이렇게 모자이크 없이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면 여기 보면 자석이 보이죠? 자석이 보이고 요게 뭐냐면 구리고요. 여기 알루미늄이고 요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면요. 자석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공간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전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셋 다 전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얘는 잘 흐르죠. 얘는 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까지 흐릅니다. 얘는. 근데 얘는 유도기 전력이 생기고 전기장이 생기지만 움직일 수 있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방해를 받는데 얘는 방해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얘는 방해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 한번 볼게요. 비교해 보면 우리 학교에도 이 실험장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면 확실히 떨어지는 속도가 구리는 느리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게 그 맴돌이 브레이크의 원리예요. 이게 자이로 드롭에서 멈추는 원리예요. 얘를. 자이로 드롭 보면 밑에 부분은 자성제로 이루어져 있고 보면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뒤에는 뭐지? 이거는 뭐 1학년 때 했던 실험이죠. 이거 갈바노라고 적혀 있죠. 갈바노 미터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검유계입니다. 검유계는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으세요? 이게 여기 플러스 단자고 이게 마이너스 단자거든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플러스 단자의 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의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을 때 그 측정기기는 플러스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가상의 전지를 그려넣어요. 이렇게 그려넣으면 이러면 이제 플러스 극이 여기에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극이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된 거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때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건 네오디듐 자석하고 막대 자석인데 같은 거리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 얘가 안으로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딱 요 바로 입구까지만 움직이면 이 유도 전류가 세기가
이쪽이 더 많이 흐르죠. 이쪽은 바늘이 조금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반대로 하면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석을 움직이나 코일을 움직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보면 자 보세요. 자석을 가까이 해요.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 오른쪽. 코일을 움직여도 상관없죠. 네, 그걸 바꾸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요 실험 얘기예요. 요 실험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석이 움직일 때하고 코일이 움직일 때를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제 자석이 움직일 때하고 코일이 움직일 때 그 전류가 흐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달랐거든요. 달랐는데 그 다르면 안 된다. 이건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런 얘기로부터 상대성 이론이 시작이 됩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얘기를 하겠지만 나간다고 얘기하겠지만 얘기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오늘은 마칩시다. 두겠습니다.